2017년 무등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버튼 홀스티치 권성은. 이 길은 올 풀린 기억이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팔순의 노모 허리 꺾어 기억자로 걷는 길이다. 따라서 이 길은 더 이상 직선으로 갈 수 없다. 불안에서 탄생한 기억은 처음 나온 구멍 근처에서 자주 멈춘다. 구멍은 길 위에서 흔들리는 실밥 같은 손짓을 안으로 쟁인다. 늘 뾰족한 시간은 구멍을 향하여 한 땀 길 떠난다. 마지막 좁은 바늘길 둥글게 휘돌아 간다. 기억에서 기억으로 난 길이 춥다.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매듭의 위태로운 실의 시간을 허리 굽은 늙은 겨울이 걸어간다. 최후의 바늘이 단추의 목을 감싸는 순간 길은 기억으로 둥글게 말린다. 그러므로 길 위에서 바늘의 행방을 묻지 말 것. 마지막 길을 떠나는 허기진 물음표들, 억압과 자유, 셀 수 없이 많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언제나 구멍을 향하여 바늘로 질문하는 한 땀의 생. 구멍은 늘 춥다. 버튼 홀스티치 권성은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는 조금 염두에 둘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어떤 좀 관찰력, 그러니까 어떤 실제에서 사실적 사물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어떤 구체성과 진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했어요. 눈에 보이듯이. 먼저 이 버튼 홀스티치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운동화 끈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운동화 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무슨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해 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염색체 보면 X 표시 돼 있는데 염색체에서 가장 끝자락 운동화 끈 마감 처리되듯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염색체 마감재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그래요. 텔로미어. 그 텔로미어를 세포시계라고도 부르는데 그 텔로미어가 다 풀리거나 닳아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서 사람의 수명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텔로미어, 그러니까 염색체 마감재가 다 풀리면 사람은 기억도 잘 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세포의 기능이 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염색체가 염색체 역할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버튼 홀스티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축구멍을 말하죠. 단축구멍을 바느질로 마감해 놓은 거, 단축구멍을 바느질로 마감해 놓은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근데 이제 구멍이라는 상징성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단축구멍으로 한 것 같아요. 또 단축구멍에서 보면 어떤 훨씬 더 운동화 끈보다는 좀 더 잘 형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명과. 한번 볼까요?
이 길은 올 풀린 기억이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팔순에 넘어 허리 꺾어 기억자로 걷는 길이다.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놨죠, 이렇게. 네, 이렇게 기억이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팔순에 넘어가 허리가 꺾인 것은 기억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노모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그렇게 늙으면 사람의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기억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 기억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하고 또 바늘 단축구멍을 바느질로 마감할 때 이렇게 꺾어지죠. 바느질 땀을 할 때 네, 그 모습과 좀 이렇게 환유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더 이상 직선으로 갈 수가 없다. 할머니가 노모가 허리가 굽어서 직선 좀 고든 몸으로 갈 수 없듯이 바느질도 결코 직선으로 갈 수가 없죠. 만약 직선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노모의 몸이 펴지면 기억이 빠져나가고 바느질이 직선으로 가면 마감이 잘 안 되겠죠. 그 마감이 안 돼서 이걸 좀 염색체라고 생각하시면 마감이 잘 안 돼서 자꾸 실밥이 풀리고 기억이 보존이 잘 안 되겠죠. 네. 불안에서 탄생한 기억은 처음 나온 구멍 근처에서 자주 멈춘다라고 했어요. 불안에서 탄생한 기억은 처음 나온 구멍 근처에서 자주 멈춘다라고요. 여기서 구멍이 갖는 상징성들은 참 많습니다. 이 탄생의 근원지이기도 근원지로 볼 수도 있지만 처음이라고 한 걸로 봐서 그것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불안이라는 것, 구멍은 원래 구멍이 뭐죠? 종이에 구멍이 나면 구멍이 생긴 게 아니죠. 구멍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 결핍이 생긴 거죠. 종이에 결핍이 생겼을 때 우리는 거기다 구멍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구멍은 결코 생긴 게 아니죠. 그냥 결핍이 생긴 거예요. 결핍은 불안을 초래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억자로 움직이는 바느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감질도 해야 되고 또 텔로미어가 다 풀려버리면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절망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절망을 마감질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바느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결여를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그 구멍을 메꾸면은 안정감을 느끼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결핍을 잘 다스리려고 합니다. 구멍을 향하여 아니군요. 길 위에서 흔들리는 이라고 했어요. 길 위에서 흔들리는 실밥 같은. 여기서 길은 바느질이 가는 길이죠. 또 사람의 생명, 시간이기도 하죠. 시간이 계속 흐르면 텔로미어는 닳아질 것이고 더 풀릴 것이죠. 마찬가지로 단축구멍도 실밥이 오래되면 시간이 흐르면은 어떤 계속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실밥 같은 손짓을 안으로 쟁인다라고요. 실밥이 풀려서 자꾸 흔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안으로 쟁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이나 죽음, 이별, 불안 그런 손짓을 다 이렇게 잘 관리한다라고요. 안으로 쟁여 넣죠. 늘 뾰족한 시간은 구멍을 향해서 한 땀 길을 떠난다. 네, 늘 뾰족한 시간이라고요. 시간은 늘 뾰족한 시간, 어떤
시간을 바늘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구멍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늘 뾰족한 시간은 구멍을 향하여. 뾰족한 시간은 바늘이죠. 바늘. 네. 이 바늘인데 구멍을 향하여. 바늘이 단축구멍을 향해 가듯이. 네. 시간은 태초에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구멍을 태초에 어떤 그 태초가 아니고 우리가 처음 태어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은 늘 다시 그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듯합니다. 한 땀 길을 떠난다. 네. 마지막 좁은 바늘길 둥글게 휘돌아 간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돌아가듯이 바느질이 그렇게 마감을 해가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기억으로, 네, 이 발음으로 조금 표현한 것 같아요. 기억과 기억이 이렇게 발음이 비슷해서 맞춘 것 같아요. 기억으로 난 길이 춥다. 기억에서 기억으로 난 길이 춥다. 기억은 꺾여 있죠. 네, 그런데 기억이 꺾여 있으면 자꾸 기억이 왜곡되고 바르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길이 춥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억은 노령의 길, 노령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춥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봄을 청춘이라고 보고, 아니 봄을 어린 시절로 청소년기라고 본다면 여름을 뜨거운 청춘으로 보고 가을을 인생 좀 후반기 50에서 60, 70으로 본다면 겨울은 80 이상이겠죠. 요즘은 또 겨울이 뭐 100살 넘게 사니까 그러죠. 내만큼 몸을 괴롭히지 않은 이상 다 8, 90은 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춥다라고 했을 때 점점 기억이 노령화되어 간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고 꺾여 있으니까 멈출 수도 없는 매듭의 위태로운 실의 시간을 허리 굽은 늙은 겨울이 걸어간다. 그렇죠. 겨울은 노령이죠, 노령. 늙은 겨울이 걸어가요. 겨울 자체도 노령인데 더 가면 이제는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텔로미어가 거의 다 풀려서 어떤 위태로움의 시간이겠죠. 위태로운 실의 시간이라는 게 텔로미어가 거의 다 풀려 있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시간들. 네,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최후의 바늘이 단추의 목을 감싸는 순간 길은 기억으로 둥글게 말린다 라고 합니다. 네, 기억이 자꾸 말린대요. 그러니까 최후의 바늘이 단추의 목을 감싸는 순간, 네, 단추의 목에다가 한 바퀴 돌려가지고 바느질을 끝내죠. 그런데 그 순간 기억이 둥글게 말린대요. 기억을 잘 보존한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 기억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기억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도 보이지만, 또 얼핏 보면은 기억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기억을 되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기억을 찾아와야 되는데 저장만 돼 있고 찾아와지지가 않으면은 별로 쓸모없는 정보가 되죠, 기억이. 그러므로 길 위에서 바늘의 행방을 묻지 말 것이라고요. 바늘의 행방, 시간의 행방이기도 하겠죠. 바늘은 진행되는 거니까 그것을 묻지 말라고 그래요. 시간의 행방을 묻지 말라는 것은 얼만큼 그 텔로미어의 상태를 굳이 묻지 말라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마지막 길을 떠나는 허기진 물음표들.
이 물음표가 왜 마지막 길을 떠나는 허기진 물음표라고 그래요. 구멍이라는 것은 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허기진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또 인생, 삶이라는 것은 덧없는 삶이기도 하죠. 네, 덧없는 삶, 허망한 삶, 그런 삶의 덧없음을 이렇게 물음표. 그러니까 이 물음표는 그 바느질하는 그 몸짓의 손짓이죠. 바느질하는 손짓. 바느질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음표 그리듯이 그리잖아요. 그 손짓에서 나온 말 같은데 허기진 물음표라고 그래요. 덧없는 삶에 대한 물음표겠죠. 억압과 자유. 셀 수 없이 많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언제나 라고 합니다. 네, 언제나 그 바늘의 행방을 묻지 말라고 합니다. 네. 텔로미어가 더 풀리지 않게 하려는 어떤 안간 힘이 보이죠. 안간 힘이라고 해야 되나? 안간 힘이 보여요. 네. 구멍을 향하여 바늘로 질문하는 한 땀의 생. 그 표현이 그냥 아주 참 멋지죠.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린 분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힘들죠. 좀 연세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연세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웬만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되려면 나이가 좀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이 시인은 참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이렇게 염색체도 알아야 되고 텔로미어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기능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시인은 거의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전문가 소리 들을 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생물도 해야 되고 식물도 해야 되고 곤충학도 해야 되고 조류도 공부해야 되고 또 어류도 공부 많이 하죠. 어류. 네. 어류도 해야 되고 항해도 해야 되고 참 많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영역이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시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정말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시인이 되려면 정말 모든 분야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평론 같은 거 하시려면 네,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멍을 향하여 바늘로 질문하는 한 땀의 생. 그죠? 예. 구멍. 구멍.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다시 저승으로 가는 곳이기도 하죠. 또 여기서 구멍을 어떤 그 신체적 어떤 탄생의 그 어떤 여성성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탄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서 나오잖아요. 그 나온다라고 할 때는 어떤 구멍에서 나오죠. 그리고 또 어디로 들어간다 하면은 구멍이죠. 문도 구멍이고, 네모날 뿐이지, 문도 구멍이고, 창문도 구멍이고, 어디를 통과하는 장소가 구멍이라면, 그래서 여기서 구멍은 여성성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과하는 그 어떤 경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멍을 향하여 바늘로 질문하는 한 땀의 생. 구멍은 늘 춥다라고 합니다. 네, 춥대요. 왜요? 그렇죠. 구멍은 결핍이죠. 어떤 사물에 구멍이 났다면 그 사물에 결핍이 생긴 것이지 구멍이 생긴 건 아니죠. 구멍은 뭐예요? 없어짐이에요. 없음. 없음이고 nothingness, 영어로 nothing에다가 그 ness 붙이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ness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구멍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잡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시적 표현을 좀 더 적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구멍이 났다라고 했을 때 절대 구멍은 생겨난 게 아니고
존재 결핍이라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예, 결핍이 일어난 거예요. 구멍은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멍은 늘 허전하고 춥고 싸늘하고 서늘하고 처량하고 네 그래요. 네 지금까지 버튼 호스티츠라는 곤성은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